예, 그 다음에 지희감님 일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희감님 사례를 보면서 반면교사 보일 수 있는 게 어제 고요님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희감님 같은 경우는 부서 직원과 이제 동행 출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 직원이 괜찮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갔는데 갔다 오니까 뭐예요? 그 부서 직원이 성격상 거절을 못해서 따라갔더니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감 이후에 쉬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꼭 지휘관님이 강요해서 한 것도 같고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 그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 가면 되는데 왜 그때 가놓고 아무 말 없다가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 말 듣고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고 아주 훌륭합니다. 순간적으로 내 탓 아닌가, 내 탓한다 생각해서 억울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고요님이 어제 뭐 했어? 님 때문에 곤란해졌다는 말을 듣고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말했던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너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제 고요님 입장이 뭡니까? 지휘감님의 표현으로는 부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성격상 얘기 못하고 컨디션 나빠졌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고요님이 그 상대방은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 들었을 때 지휘감님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왜 내 탓처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상대방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내 탓인 것처럼 생각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요님하고 빗대서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님이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그 상대방하고는 관계가 반드시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휘감님은 반대죠. 이제 부서 직원이 그때 얘기 안 하고 따라가 놓고 자신이 나중에 와서 몸이 이것 때문에 안 좋아졌다고 이제 합리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분도 자아로 사니까요. 예, 성격상 거절 못해서 컨디션이 나빠졌다. 다음부터는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자탐을 한 거예요. 자기 탐을 통해 스스로. 그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해서 편안해진 다음에 차 한잔 하자면 휴게실로 데려가서 이제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불편한 얘기들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3번 여기 질문에서 그분과 부하 직원과 대화 행동을 보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자주 생기는데 유독 그 부서 직원과 대화하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저는 그 부하 직원이 불편할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부하 직원이 나라는 겁니다. 저 자기 생각만 해. 왜 말 못하고 저래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서 직원이 나와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감님은 나는 그거를 참는다 이거예요. 그냥 말 안 한다 이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졌어. 그것 때문에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면 안 좋아질까 봐 어떻게 돼요?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휘감님이 말 안 한 거는 저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표현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표현 안 했을 뿐이야. 그렇게 싫어하고 그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너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 불편함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부서 직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런데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한다는 거야. 그럼 너는 한다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면 불편해.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한번 내가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떠올리잖아요. 그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내 모습이에요. 자기는 그걸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왜? 나는 안 한다는 거야. 그 있어도.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과 저 사람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 모습과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모습이죠. 예.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투사라고 해요. 투사.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 모습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욱하고 감정이 불쾌해졌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저 사람은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감정이 상하고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구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꼬라지를 보는 게 자기 탐구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인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저 사람이 인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인사하기 싫은데 나는 인사한다는 거야. 근데 저 사람 인사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인사 안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인사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뭐야? 의지로 인사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내가 비판하고 있어. 그래서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오늘 모든 삶에서 한번 봐보세요. 마트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학부모들,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봐보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봐보세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안 한다는 거. 이거는 하고 싶은데 의지를 가지고 안 한다는 거잖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 모습이냐 이거야. 내 모습이구나.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예, 오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딪히는 거에 괴로움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있을 때 그 사람을 봐보시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때 내 의식으로 돌려야 돼요. 외부로가 있던 시선을 내 내부의 의식으로 돌려서 자기 탐구하면서 편안해지고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편안해진다는 건 뭐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문제다. 나를 무시한다. 뭐 여러 가지 에서 벗어났으니까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일차 과제는 그게 올라오면 내 모습인지 아닌지를 보고 자기 탐구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2일차에는 우리 지휘감님 보면 공단 신사 책임자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불만 제기하는 민원을 이제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잘 처리해야 하는데 잘 처리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무능해서 직원보기 창피하다. 잘 처리하지 못한 무능으로 인해 책임을 물으며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사장에게 인계한 후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니 매번 민원 응대를 잘해야 유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나의 무능으로 인해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움을 알아차렸습니다. 좋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센 민원이 생겼고 대응을 잘하지 못한 일은 있지만 내가 그 일로 인해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고 내가 민원 대응을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응당 책임을 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유능과 무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민원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가 유능한 건가요? 무능한 건가요? 모든 민원 예를 들어서 지휘감 센터장님이 있는 그 영역의 민원을 내가 다 처리해야 돼. 이건 유능이 아니라 무능이에요. 무능. 다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원은.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거를 지사장님한테 윗사람한테 해서 처리하는 거 이게 유능한 거예요. 지금 무능과 유능을 다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학습에서 내가 맡은 바 책임지게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유능한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유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지금 업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감님 뭐예요? 유능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지휘감 센터장님이 지사장님한테 그 일을 안 주면 지사장님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민원건으로 얘기만 드리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센터장님이 다 처리해버리는데 지사장 일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일을 줘요? 회사 장면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지휘감님은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네. 봐요. 그러니까 지사장님 역할을 준 사람이야. 그리고 존재에 있게끔 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능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지사장님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자신이 존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신도 유능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자아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우리가 배운 지식과 전통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내 업무 처리를 완벽하게 책임해서 내가 혼자 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같이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는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너와 나의 경쟁 속에서 승진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협력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휘관님은 아주 유능하게 업무 처리를 했어요. 근데 자아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 생각하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사에게 요청하는 게 아주 모든 걸 다 보내라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내가 하되 상사가 처리해야 되는 일은 상사한테 맡기는 게 유능하게 처리하고 상사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얘기하면 상사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게 돼요. 아, 부하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상사가 승진하거나 다른 데 이동하게 되면 꼭 나를 부릅니다. 데리고 가려고 하고 승진 차수가 있거나 기회가 있거나 어떤 뭐가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돼요. 상사를 귀찮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사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역할을 주고 이렇게 상사의 역할을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봐보시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상사가 좋아할 것 같죠. 상사 이 역할을 나한테 안 오게 했으니까. 그런데 잘 보면 경쟁자로 느낍니다. 부하 직원을 결국은 왜 나보다 더 유능한 것 같고 내 자리를 어떻게 돼요? 상사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회사에서 그 유능한 직원을 그 상사가 계속 딴지를 걸어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트집을 잡아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은 꼰대 같은 상사 만났다고 불평불만 하거든요. 유능한데 내가 능력 있는데 왜 저래? 능력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역학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하면서 상사의 역할을 주어지면서 상사를 존중해 가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잘하고 계시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유능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네요. 네,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제 궁금함전 3번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합의 후 본성의 입장에서 샘 민호를 응대했더라면 편안한 상태에서 현명하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능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걸 무능하게 처리했다고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능하게 처리한 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일이 바뀌었나요? 관점만 바뀌었나요?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세상은 현실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휘관님 여기 답변 주시네요. 선생님 제가 지사장님께 역할을 드렸군요. 뭉클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능하게 지휘관님 아주 잘 처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장님이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유, 지사장님한테 감사를 표하고 지사장님이 있어서 제가 근무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부가 아니라 했으니까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이건 예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사한테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아부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하는 거는 뭐예요? 아부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거는 예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지휘관님. 좋습니다. 이렇게 구속에서 하나씩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사람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직무의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이나 어떤 상황에서 실수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어느 순간 자기도 몰라요.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받고 동료 주위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관계도 좋고 그렇게 돼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끔 됩니다. 그게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그 하나의 관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다른 영역에서 또 있겠지만 지금 지휘관님 사례의 영역에서 얘기하면 이거 깨달은 사람 한 분이 잘 그렇게 되고 다른 분야에서 또 이렇게 또 깨달은 거 한 분
있어요.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바뀌고, 다른 게 없어요. 자아의 구속에 어떤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만 직장에서 성공하고, 뭐예요? 부와 성공을 얻고 예술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삶의 주체는 자아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영역에서만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있는 본성의 상태가 그 상황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